칭이에요. 뭐 음대생들 다 금수저다. 음악하는 친구들 다 돈이 엄청 많다. 제 고1, 고2, 고3의 하루 루틴을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도 진짜 꿀팁인데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제 자소서를 다시 꺼내서 봤어요. 그러다 그러면 진짜 거짓말이고요. 뭐 어떻게 하면 안 떨릴까 이런 거 진짜 다 소용없어요. 어차피 떨려. 근데 이거 연습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된다니까. 안녕. 자, 오늘 영상은요. 서울대, 음대 입시 관련 그런 정보들, 꿀팁들과 제 경험들을 얘기해보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왜 제가 이 시기에 영상을 찍냐면 이제 곧 입시곡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상은 아마 입시곡이 올라간 날?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입시곡이 나온 날 올라가거나 그 이후에 아마 올라갈 영상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때쯤부터 저희 음대 입시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DM으로도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그냥 한 번에 질문들과 그런 거를 모아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좀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진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봐 주셨던 게 실기 vs 성적, 요거를 진짜 많이 여쭤봐 주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정보들은 막 엄청 확실하지는 않아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극히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니까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입시를 준비를 했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음대 입시생들이 성적 관리를 어떻게 했냐고 저한테 많이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입시 요강을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떠있냐면 작곡과에서 이론을 뺀 작곡가와 기악과는 1차가 실기평가 100%예요. 저희가 1차, 2차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1차가 실기평가가 100%예요. 그래서 공부가 1차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제가 기악과니까 기악과만 말씀을 드리자면 1차에서는 실기평가가 100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서류 같은 거를 낼 필요가 없어요. 뭐 자소서나 생기부나 성적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근데 2차가 저희 때는 이런 확실한 규정이 없었거든요.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2단계에는 써있기로는 서류평가 60, 2단계 실기평가 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인즉슨 여기서 자소서, 뭐 생기부, 그리고 내신 성적을 본다는 거죠. 저희 서울대 음대는 무조건 수시예요. 정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볼 필요가 없죠. 저희 학교에 오려면. 근데 이제 입시가 진행되면 될수록 매년 어떤 말이 이렇게 나오냐. 공부를 잘하면 된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상대평가예요, 일단. 그래서 성적 등급 컷 이런 건 없어요. 뭐 몇 등급 이상이어야 붙고 아니면 떨어지고 이런 거는 진짜 없거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학년별, 학기별로 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보인데 저희 학년에 만약에 공부를 다 너무너무 잘하면 공부가 중요하겠죠?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하니까. 우리 학년 입시생들이 공부를 다 너무 못해. 그러면 실기 점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 학년, 그 학기별로 다 달라요. 저는 관악 전공이에요. 그리고 오보에는 특히 소수악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소수악기들보다 피아노, 성악 이런 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전공이 공부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실기 점수는 사실 몇 점 차이가 안 나요. 0점 몇 점으로 갈리는 게 실기 점수인데 공부는 정말 몇십 점이 차이가 나니까 실기 점수가 비슷한 친구들은 공부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막 저한테 성적 몇 등급이었는지 많이 여쭤봐 주시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음악과에서 전교 5등에서 15등 사이에 공부는 항상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성적이 좋은 편이었어요. 네. 저는 사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내신 준비를 막 그렇게 빡세게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제 욕심에 공부 못하는 음대생이 되기 싫어서 그냥 놓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 만족으로 저는 그렇게 빡세게 했던 거고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제가 성적 관리를 했던 방법은 학원을 다녔어요. 전과목 학원, 내신 준비 전과목 학원. 시험 때는 저 진짜 악기 하나도 안 하고 공부만 했어요. 그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학교에서 그냥 열심히 하고 학원에서 학원 가고 그리고 집에서는 따로 공부를 안 했고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집에서는 공부할 시간이 없죠. 저는 학원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는 만약에 입시생들이 있으면 난 저렇게 공부 안 해서 저렇게 성적이 아닌데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근데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그냥 제 만족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본 결과. 근데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 뭐라 하냐면 그래도 놓지는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만약에 보는 고1, 고2 학생들이 있다면 진짜 공부는 놓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놓는 순간 그냥 다 놔져요. 입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네, 그래서 너무너무 잘할 필요는 없지만 공부를 좀 놓지 말자라는 게 제가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조금의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카테고리가 제 고1, 고2, 고3의 하루 루틴을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뭐 언제부터 입시 모드로 생활을 해야 되냐. 제가 진짜 딱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고3 입시곡 나오기 한두 달 전? 슬슬 뭔가 이렇게 발동을 하고 입시곡 나온 순간부터 진짜 입시생 모드로 했어요. 고2 때부터 그렇게 고3 연습생 모드로 살면요. 끝까지 절대 못 가요. 진짜 그 에너지로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못 가요. 일단 제 고1, 고2, 고3 생활을 말씀을 드리자면 고1, 고2 때는 저는 콩쿠르를 되게 많이 나갔어요. 저는 진짜 한국에 있는 모든 콩쿠르를 거의 다 나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콩쿠르를 진짜 많이 나갔어요. 막 입시생 모드는 아니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도 다니고 내신 준비도 하고 그러면 진짜 연습할 시간이 많이 안 남아요. 근데 뭐가 없으면 또 연습을 안 해. 그래서 저는 콩쿠르를 되게 많이 나갔어요. 콩쿠르에 목표가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연습을 하고 콩쿠르 나가고 이게 맨날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입시곡이 7월 말에 나와요. 근데 이제 나올 때가 됐죠? 그러면은 나는 6월 중순 말부터 연습실을 다니기 그냥 매일 연습실 가는 걸 좀 이렇게 습관으로 해두다가 7월 달부터인가 월방을 끊었던 것 같아요. 그 월방이라는 거는 그 연습실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내 연습실로 빌려놓고 제가 그냥 제 방처럼 거기 가는 거거든요. 7월 달부터 월방을 해서 9월에 1차, 11월에 2차예요. 그러면 이제 11월 2차 할 때까지 그 방을 몇 달을 빌려서 나는 매일 거기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3 루틴은 어떻게 됐냐? 항상 저는 연습실에서 11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11시, 밤 11시. 너무 늦게까지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왜냐면 너무 졸리면 집중이 안 되니까. 학교를 안 갈 때, 이제 입시곡 나오고 방학하고 학교를 안 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더라? 9시쯤 일어나가지고 10시? 10시 반까지 연습실에 가요. 그래서 1시간 반 연습을 해. 그러면 12시가 되죠? 그럼 12시에 점심을 먹어. 점심은 뭐 시켜 먹거나 밖에 나가서 먹거나 뭐 한 1시간 반 정도 밥을 먹어요. 와서 또 한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연습을 해요. 그렇게 자기 페이스에 맞게 연습을 해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입시는 효율적이에요. 효율이 진짜 제일 중요해요. 특히 저처럼 집중을 오래 못하는 친구들은 2시간 내내 앉아있어 봤자, 2-3시간 앉아있어 봤자 2-3시간 악기 불 거 아니면 그냥 1시간에 할 수 있는 거 빡세게 하고 나머지 쉬는 게 훨씬 좋아요. 3시쯤 돼. 3시, 4시쯤 되면 나 무조건 낮잠을 잤어요. 낮잠. 1시간은 안 잤구나. 한 3-40분 잠을 자요. 일어나서 또 연습을 해, 그렇게. 그리고 저녁을 먹어. 그리고 또 연습을 해. 여기서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는데 입시 때 어떡해요? 라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사실 모든 입시생들 연습할 때 밖에 엄마들이 앉아있어요. 저도 항상 엄마가 밖에 앉아있었어요. 그 연습실 로비 같은데 엄마가 항상 앉아있었어요. 그럼 엄마한테 핸드폰을 줘. 그럼 들어가서 연습을 해. 핸드폰 하면서 연습할 때도 있었고. 근데 최대한 저는 내가 조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밖에 엄마 있는 데다 핸드폰을 내고 연습을 했어요. 나는 내가 많이 쉬는 대신 연습할 때는 정말 효율적으로 연습을 하자라는 주의였어요. 그 대신 엉덩이를 많이 붙이고 있지 말자. 나는 어차피 그게 나한테 안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시 전에 이제 무대 연습, 홀레슨, 홀연습이라고 하죠. 진짜 그 무대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거랑 무대에서 연습하는 거랑은 소리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입시 전에는 무대 연습을 진짜 많이 해요. 홀을 빌려서 그때 입시장 안에서의 떨림을 미리 경험하고 연습하는 것도 진짜 중요해서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제 그때 되면 부모님들이 뭘 찾기 시작하냐면 서울대 실기장이랑 가장 비슷한 홀을 찾기를 시작해요. 그럼 이제 그게 입소문이 나요. 어느 홀이 서울대 입시장이랑 진짜 제일 비슷하다. 그럼 이제 거기로 예약이 다 몰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홀의 울림, 뭐 홀의 분위기, 홀의 모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가짐을 연습하러 가는 거예요. 홀 연습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떨림을 미리 경험해보는 거야. 저는 연습할 때 항상 그렇게 했어요. 눈 감고 아 여기가 입시장이다. 나 지금 이거 첫음 불면은 입시 시작이다. 입시 가서 어떻게 안 떨까? 이거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떨려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떨려도 어떻게 떨리는 상황 속에서 악기를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떨리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진짜 그걸 많이 했었거든요. 나 지금 여기 입시장이고 지금 내 앞에 막이 쳐져 있고 그러니까 홀 같은 데 가면 다 커튼이 있어요. 그걸 다 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난 지금 입시장이고 난 지금 서울대에 있고 난 입시를 지금 치러 왔고 이 막 앞에 심사위원들이 앉아 계시고 나는 이제 이걸 불면 되돌릴 수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언니는 이거 어디서 들은 건데 입시장 가면 너무 떨리잖아요. 입시나 뭐 오디션이나 콩쿨 너무 떨리잖아요. 심장이 엄청 빨리 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악기를 잘해야 되잖아. 계단을 연습할 때 계단을 막 올라가가지고 그 숨찬 상태로 악기를 연주하는 연습을 막 했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떨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연습한 거에 100%를 보여줄 수 있는 연습을 해야지 뭐 어떻게 하면 안 떨릴까 이런 거 진짜 다 소용없어요. 어차피 떨려. 말이 많아지네. 또 다른 질문. 음악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 어떻게 하나요? 제가 했던 방법은 목소리로 노래를 진짜 많이 해보세요. 내가 하는 곡을 노래로 많이 하는 거야. 사람이 사실 제일 자연스러운 건 노래 부를 때거든요. 내가 노래를 불렀을 때 제일 자연스러운 음악. 그게 내가 연주를 했을 때 제일 자연스러운 음악이에요. 다음, 연습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연습 꿀팁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한 번 여기가 안 된다는 거에 꽂히면 그냥 계속 안 돼. 그날 내내 안 돼. 그럴 때는 넘어가요. 그냥 그 다음날 다시 해봐요. 내가 진짜 100번, 1000번 해도 안 된다. 그럼 일단 쉬고 내일 다시 꺼내서 해봐요, 거기를.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방법을 써야지. 제가 하는 팁은 다른 부분에서 손가락이 진짜 더럽게 안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왜 안 돌아가지? 진짜 막 내 손가락이 왜 이래? 막 이런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머릿속으로 내가 그 음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음을 읽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파솔라시도면 보통 많은 애들이 틀리는 이유가 그냥 미에서 시작해서 도로 끝내가지고 그 중간에 다 이렇게 그냥 우리 음악하는 애들 언어로 그냥 후려요. 후리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떨리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그거 다 틀려. 아니면 박자를 다 절어. 그래서 미파솔라시도를 내 머릿속에 진짜 약간 이렇게 도장으로 각인하듯이 미파솔라시도를 하나씩 다 읊고 가는 연습을 해요. 제가 무대 진짜 떨거든요. 저 진짜 미친 듯이 떨어요. 진짜 이걸 진짜 어떻게 나도 보여주고 싶어. 내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토할 것처럼 떨어요. 근데 진짜 하나 말할 수 있는 건 전 잘 안 틀려요. 무대에서. 연습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음을 내가 다 말할 수 있게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꿀팁인데 악보 빨리 읽기. 소리내서 악보 빨리 읽기를 연습을 해요. 그럼 진짜 도움이 된다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악기를 붙잡고 3-4시간을 연습해봤자 안 되는 거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이렇게 악보를 보고 그러니까 모차르트 같은 거 막 미 솔라 솔라 솔 파미레도 레 미 파 파 솔라 솔 파미레도 도도 솔 파 솔라 솔 파미레도 시 도레 도시 라솔 미 솔 도 솔 파 솔 시 미 솔 도 솔 파 솔 도 이렇게 진짜 웃기죠? 이렇게 들으면. 근데 이거 연습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된다니까. 자, 그리고 입시 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또 한번 해볼게요. 7월 말에 입시곡이 나와요. 초견 시험, 스킬 시험도 있고 1차 2곡, 2차 2곡 이렇게 있어요. 그럼 입시곡은 7월 말에 4개가 쫙 나와요. 그러면 어떡하나? 2차 곡을 내가 만약에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일단 1차 전에 그래도 연습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악보라도 한번 읽어봐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2차 곡을 해놨었던 거기 때문에 1차 준비할 때 거의 1차 곡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7월 말에 입시곡이 나오면 딱 2달이에요. 1차 곡 준비할. 그럼 그 2곡을 2달 안에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월에 1차가 끝나. 그럼 11월에 2차예요. 그럼 또 2달이지?
그러면 나머지 2차 곡을 그 2달 안에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일정은 입시곡 7월에 나오고 9월에 1차를 하고 그거 붙으면 자소서랑 그런 걸 내가지고 11월에 2차를 보고 결과는 12월에 나오고. 연습 방법, 입시곡 나온 이후의 연습 방법은 입시곡이 나오면요. 악보를 만약에 내가 읽어야 된다. 처음 보는 곡이다. 그럼 악보를 진짜 빨리 읽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외우세요. 막판 가서 외우려고 그러면 떨려서 안 돼. 악보를 볼 때 외워요. 처음부터 그냥 악보를 내가 외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악보를 읽으세요. 일단 악보 외우고 손가락 돌려놓고 이런 기술적인 거를 최대한 빨리 끝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음악적인 걸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레슨 갈 때 시간이 안 아까워요. 레슨 가서 손가락 틀린 거 지적받고 있는 시간에 그건 연습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판쯤 되면 기술은 다 돼요. 누구나 손가락은 다 돌아가. 근데 얼마나 이 곡을 내 걸로 만드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자소서. 봉사 활동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채우는 걸로 채워져.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제 자소서를 다시 꺼내서 봤어요. 저는 어떤 거에 중심을 뒀냐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 그거를 제가 전공을 열심히 하는 이유와 접목을 시킨다든지 제가 학교에서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성가 지휘를 3년 내내 제가 했고요. 실내악 대회라던가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협연이라던가 그걸 좀 중심으로 갈등도 그런 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갈등 해결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자소서 쓸 때 학교 활동을 중심으로 많이 썼고 꾸준하게 학교 생활 활동을 성실하게 했다는 거 그거에 좀 집중을 했어요. 다들 자소서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생기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증거가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기부랑 접목을 많이 시키면 돼요. 저는 생기부에 제 학교 활동들이 많았고 공부 성적도 저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점으로 자소서에 썼어요. 또 진짜 많이 궁금해하고 이거는 음악 전공자 아니어도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엄청 민감한 부분이 바로 입시 비용. 뭐 음대생들 다 금수저다. 음악하는 친구들 다 돈이 엄청 많다. 솔직하게 음악할 때 돈 진짜 많이 들어요. 1년 입시 비용을 누가 저한테 여쭤봤는데 물론 제가 정확하게 다 알 수도 없고 통 1시간에 레슨이 10만 원이 훨씬 뛰어넘잖아요. 1시간 레슨비가. 근데 그거를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레슨을 받는다 치고 반주를 또 맞추고 연습실 비용 내고 홀 비용은 또 따로 더 비싸고 이러면 진짜 돈이 많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입시 때 되면 레슨도 많이 하고 싶고 반주도 많이 맞추고 싶고 홀 레슨도 많이 하고 싶고 홀 연습도 많이 하고 싶잖아요. 정확한 금액은 뭐 다들 상상에 맡기고 근데 뭐 다들 금수저라서 그냥 쉽게 다 감당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그걸 너무 잘 알아서 되게 엄청 열심히 해요. 이걸 나중에 다 갚아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다 금수저다 이런 말은 잘 모르겠지만 입시할 때 돈이 많이 든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입시 당일. 저희 이제 입시 당일까지 왔어요. 뭐 같이 입시 하나 한 느낌이네. 저희가 보통 지원을 오보에 같은 경우는 그때 15명 정도를 지원을 하고 1차 때 2.5배수를 뽑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5명인가 6명을 뽑았고 5명 뽑았나? 1차 때? 그래서 2차 때 2명을 뽑아요. 관악기는 한 학년에 오보에 2명, 바순 2명, 플룻 2명, 클라 2명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둘씩 있어요. 네, 어쨌든 그 1층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감독관님이 막 5층으로 데리고 갔다가 가서 소지품 검사하고 다시 대기실로 내려갔다가 막 그래 엄청 이동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있고 근데 진짜 너무 떨리죠. 왜냐면 저 입시 들어가서 사실 5분도 안 불거든요. 특히 관악기는 내가 침 한 번 잘못 삼키면 가서 기침 한 번 잘못 나오면 그냥 땡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떨렸어요. 너무너무 떨렸고 꼭 챙겨가야 할 거는 핫팩 진짜 꼭 챙겨가세요. 저는 아무리 여름에도 콩쿨이나 연주나 오디션 있으면 무조건 핫팩을 여러 개씩 들고 다니거든요. 저는 떨리면 손이 차가워져서 핫팩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녀요. 물도 항상 싸들고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핸드폰 이런 거는 전자기기는 다 내야 되거든요. 진짜 운 없게 전자기기 못 냈다가 실격당하는 일도 있어요. 진짜 그런 일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전자기기는 다 잘 내고 입시장 안에서 멘탈은 내 거에 집중해요. 내 거에. 이게 입시는 가서 모두가 같은 곡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에 친구가 안에서 입시를 볼 때 제가 밖에서 다 들려요. 근데 그거에 말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음악에 집중해. 내 거에. 초견 스케일 준비. 그러니까 저희 관악기 오보에는 초견이랑 스케일도 시험을 봤어요.
초견은 거기서 진짜 초견 악보를 딱 주고 연주를 해보라는 거고, 스케일은 무대 들어가기 전에 뽑아요, 제가 통해서. 모든 조, 메이저, 마이너 모든 조를 연습하기 전에 그냥 한 번씩 쭉쭉쭉쭉 해봐요. 초견은 어떻게 했냐면 다른 악기 에뛰드를 구해요. 매일 새로운 거를 악보를 보고 처음 연습을 해보고 이런 거를 많이 해봐요. 입시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내 앞에 친구가 할 때 저한테 초견 악보를 줘요. 그럼 저는 그거를 한 1분, 2분 정도 보고 무대 들어가서 바로 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시장 들어가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몇 분에 몇 박자인지 보고, 앞에 빠르기 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곡을 처음부터 쭉 봐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빠른 음을 찾아요. 32분음표가 있던가 16분음표가 있던가 그럼 그걸 보고 내가 이 손가락을 얼마나 빨리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머릿속에 대강 감이 와, 손으로 해보면. 그러면 그 박자로 처음을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악보 딱 처음 봤을 때 리듬을 먼저 읽어요. 어디가 세리 뜨는 표인지, 어디가 쉼 표인지. 틀려도 리듬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해요. 리듬을 틀리는 것보다. 입시 때 슬럼프가 안 오셨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고3 때는 약간 좀 해탈한 마음으로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슬럼프라기보다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정체기가 오는 때가 있어요. 한 곡을 2달이라고 하면 되게 짧은 시간 같아 보이지만 한 곡을 2달 동안 연습하기엔 또 은근 긴 시간이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지? 라는 시기가 찾아와요. 왜냐면 무의미하게 연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시기가 있거든요. 저는 고3을 이렇게 지내면서 좀 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환기시킬 수 있는 다른 거를 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음악의 표현이 되거든요. 그게 진짜 있어요. 스트레스를 좀 풀고 이러면 음악을 할 때도, 음악을 대할 때도 좀 신선하게 음악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3이 힘들지만 항상 집에 와서 엄마랑 밤엔 TV를 보면서 막 그냥 좀 쉬고 다른 음악, 다른 장르의 음악도 많이 듣고 이게 그냥 하는 말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뭔가 다른 쪽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음악에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쉴 곳을 찾는 것도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어떤 분이 보통 같은 학기들끼리 별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그렇게 또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케바케인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쉽지는 않아요. 보통 다른 학기 친구들끼리 친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보통 다른 학기 친구들끼리 친한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근데 여러분이 막 펜트하우스에서 보시는 것만큼 그런 건 진짜 아니에요. 물론 경쟁이 있긴 있죠.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한 학기에 2명을 뽑는데 경쟁이 없다 그러면 진짜 거짓말이고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다.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되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입시생인 분들이나 곧 입시생이 되실 분들이나 그냥 어찌저찌 하다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이제 쭉 있을 입시 시험들, 수능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 입시 보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다 학교에서 만날 수 있겠네. 내가 이제 4학년 되면 1학년 들어온 친구들은 학교에서 만날 수 있길. 그리고 이 영상을 본 모든 수험생들과 입시생들은 대박 날 거예요.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안녕! 진짜 안녕! 다들 화이팅해!